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단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주요 신학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기독교계에서도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초기 의료 선교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대구 애락원은 기피와 관리 대상이었던 한센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환대받았던 공간으로서 교회사적 의미가 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대구 애락원을 미래 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 삼기 위해 총회 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CBS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책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을 신앙 안에서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가정의 힘의 인생회고 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단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각 교단 신학교 총학생회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기독교계에서도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젊은 세대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비판과 개선 요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정치적 선동은 사회적 불신과 분열만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이번 선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불상사가 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되고 있어요. 어떤 선거 과정의 불법적 요소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총신대와 장신대, 감신대, 서울신대, 한신대, 성공회대 등 10여 곳에 달합니다. 장신대 총학생회는 훼손된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고 선거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깨어있는 모든 주권자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선관위가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어 온 결과로 빚어진 인재라며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지난 8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 제네럴 산토스 인근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구세군이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40여 명의 사망자와 4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다며 현재 현장은 가옥 붕괴, 단전, 단수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린아이들과 취약계층은 재난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며 식수와 식량,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세군은 이번 긴급 모금을 통해 피해 주민과 아동들을 위한 긴급 구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선교 초기 의료 선교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대구 애락원은 기피와 관리 대상이었던 한센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환대받았던 공간으로서 교회사적 의미가 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대구 애락원을 총회 사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과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자들을 위한 사랑과 기쁨의 집이란 뜻을 담고 있는 대구 애락원은 1909년 미 북장로교 대구 선교 지부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의료 선교 기관입니다. 당시 선교사 보고에 따르면 한센병은 기후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많이 발생했고 약 3만여 명의 한센병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선교사에 이어 애락원 사역을 맡게 된 플래처는 해외 선교 자금과 국내 예장총회의 지원을 받아 한센인 돌봄을 넘어 치료까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이자 의료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당시 대구 애락원의 등장은 복음과 의료 선교를 통해 한센병에 대한 질병 낙인과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이겨낸 근대사적 사건으로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센인들은 격리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락원의 이름에서 보듯이 대표적 사회적 소외된 약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기쁨의 공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2년 애락원 사역을 함께 펼쳤던 미국 장로교회와 미국 연합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는 한국을 떠나면서 애락원의 모든 권한을 예장통합총회에 이양했고 총회 산하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구 애락원의 근대사적 가치와 한국 기독교 유산 지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신앙유산 발굴 작업을 시작한 예장통합총회는 현재 사적 53호, 유물 20호를 지정했고 애락원이 유무형의 신앙유산을 간직한 사적 유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근대 의료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애락원이. 그다음에 교회 사적 가치는 한센인 신앙 공동체의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 애락원이 터, 건축물, 유물 모두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센인 선교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구 애락원 기독교유산 지정 논의에 앞서 애락원에 대한 부실 관리, 감독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총회 산하기관으로 기간 보고를 해오던 대구 애락원은 지난 2023년 총회를 상대로 총회 산하기관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말 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정관에 따라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기관에 보고를 하거나 감사를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대구 애락원은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우리 총회의 특별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유산이며 소중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결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는 대구 애락원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책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을 신앙 안에서 다시 돌아보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가정의 힘의 인생회고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초고령 사회, 노년기를 단순히 인생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영적 완성기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가정의 힘의 조사에 따르면 신앙 성숙과 교육에 대한 요구, 공동체성,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높은 세대는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노년 세대를 여전히 돌봄과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노년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훈련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깊은 영적 갈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인생회고학교는 이 같은 노년 세대의 영적 갈망에 응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노년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도록 돕습니다. 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위대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회고를 통해서 노년분들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보람있고 활력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생회고학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주제를 담은 영상 강의와 담당 목회자의 메시지, 그리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 가정과 일터에서의 경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과 위기 등을 함께 나누며 자신의 삶을 신앙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또 지우고 싶었던 상처와 실패, 억울함과 후회로 남아있는 기억들까지 신앙의 눈으로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과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다시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 개인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켜 주는 것 같고요.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경험을 통한 그 레슨을 아주 교훈적인 프로그램으로 잘 섞어 가셨다고 A+입니다. 그때는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을런지 몰라도 지금 회고해 볼 때는 참 잘해왔다, 기뻤다, 즐거웠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 또 말씀 안에서 생긴 그런 신앙의 그 잣대라 그러나 이런 거를 내가 잘 영위하면서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된 신앙의 자서전은 본인에겐 치유와 감사의 고백이 되는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생회고학교는 만나교회와 서울 영동교회 등 여러 교회 현장에서 활용되며 노년 세대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 다시 불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때가 노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도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 노년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나 또 사회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창문도 열리고 또 마음의 새로운 도전,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기록하는 작은 시도가 초구령 사회 한국교회의 노년 세대를 새롭게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한몽골학교가 오늘 제22회 졸업식을 열고 초중 고등 과정에서 총 8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제한몽골학교는 지난 1999년 이주노동자 사역단체인 나섬 공동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내 몽골 노동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이후 서울시 교육청과 몽골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으며 세계 유일의 재외 몽골 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학교는 몽골 정규 교육 과정은 물론 한국어, 영어, 4차 산업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혜 교장은 제한몽골학교 졸업생들은 몽골 현지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올해 졸업생들 역시 더욱 큰 도약을 이뤄 한국과 몽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의 교계단체가 지역 기관장들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원주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기관장과 단체장, 기업인을 초청해 2016 원주시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를 위해 직장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원주의 발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원주시의 성시화, 지역 발전과 직장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1946년 6월 9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던 포항 기쁨의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창립 80주년이 되었는데요. 교회는 이 세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을 전하면 기쁨의 교회뿐만 한국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남로회 중고등부연합회가 찬양 발표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찬양 발표제엔 총 13팀이 출연해 각자 준비한 믿음의 고백을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한편 2부 순서로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